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밝혀졌던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근무지인 계룡대에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청와대 근처의 카페로 불러서 만나가지고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하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참 군대는 계급인데 계급 무시한 이런 무례한 행동을 여러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 대장이 볼 일이 있다면서 사단장을 밖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까? 36살 청와대 행정관이 주말 오전에 군인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며 육군 최고 책임자인 김용우 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급수가 어떻게 되든 만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이 30대 행정관은 밖에서 잠깐 담배를 피우다가 장군 인사정보가 담긴 자료를 분실해 면직됐다고 합니다. 30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청와대 파견 대령은 3개월 후 장군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또 한 사람 흥미로운 글을 쓴 사람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군인은 군인답게, 대장은 대장답게, 이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가 쓴 겁니다. 논으로 세상 잃기,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인은 군인답게, 대장은 대장답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살다 별 거짓 깽깽이 같은 일을 다 본다. 청와대 5급 별정직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군 인사 논의를 하다가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못 만난다는 법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그런 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에는 다움이란 게 있다. 논어 안연편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하는 법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아마 논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아주 유명한 이야기다. 이번 소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움을 잃었다. 이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가 말하는 이 소극은 코미디란 뜻입니다. 웃음소자입니다. 문재인 행정관은 행정관답지 못했다. 갓 변호사 자격을 따고 청와대에 들어간 일개 행정관이 감히 육군의 총수인 육참총장을 불러낸 것은 행정관답지 못했다. 담배 피러 나간다고 군 인사에 대한 서류를 방치했다가 분실한 것은 청와대 근무자답지 못했고 공무원답지 못했다. 그 행정관보다 더 다움을 잃은 것은 육참총장이다. 아무리 청와대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나이나 직급으로 보면 영관급밖에 안 되는 일개 행정관이 부른다고 달려나간 그것은 채신머리 없는 짓이다. 육참총장답지 못했고 대장답지 못했고 군인답지 못했다. 약속장소에 나갔더니 급도 안 되는 새파란 젊은 사람이 나와 있으면 싸가지 없는 운운하면서 호통을 치고 나왔어야 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러지 않은 것은 어른답지 못했다. 흔히 하는 말로 나이값도 못한 것이다. 하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장관이 장관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육참총장은 군인다웠어야 했다. 50만 육군의 총수다웠어야 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남우세스러운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육참 총장이 앞으로 영이 서겠느냐 하는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가 되려는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면 위험을 갖출 수 없다. 공자는 또 말했다. 지도자가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부하들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장수가 그 자리를 지켜서 무엇하랴.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본인과 육군을 위해 나을 것이다. 공자가 참 좋은 말을 했네요. 약 2400년 전의 공자님인데 지도자가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진다.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 몸이 바르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몸이 바르다는 것은 뭐냐?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바로 군의 계급이고 위계질서고 경례 붙이는 거고 복종하는 것이고 제시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고 동시에 장교는 장교답게 행동하고 사병은 사병답게 장교에 복종하는 이런 군의 기강을 말하는 것이죠. 군의 기강. 왜 군의 기강이 유달리 강조되느냐 하면은 군대는 죽으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전장에 나갑니다. 전장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돌격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따르지 않으면은 군대가 노무대가 됩니다. 노무대. 6.25 때 고지전을 했습니다. 국군이 고지를 장악하고 있는 북한군이나 중공군을 치기 위해서 이 능선을 기어 올라가서 한 7, 8부 능선 되면은 소대장이 또는 분대장이 돌격합니다. 돌격하면서 소대장, 분대장이 일어나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엎어져 있던 부하들이 몇 사람 같이 와 하면서 돌격에 가담하느냐가 성공을 또는 실패를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70% 정도가 같이 호응해야 고지점이 되는데 그럼 이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 평소 내무 생활을 할 때 장교가 장교답고 소대장이 소대장답고 분대장이 분대장다우면은 평소 생활에 그랬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돌격할 때 같이 일어나서 그게 동참하고 평소에 아주 행동이 엉망이고 군기가 엉망이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 소대장이나 분대장은 돌격 명령을 내려도 한 20, 30%밖에 같이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엎어져서 구경만 한다.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고지 점령에 실패하고 도리어 피격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군의 기강입니다. 군의 기강. 육군참모총장이 무슨 마음으로 행정관 전화를 받았으며 행정관이 오라는 장소에 고분고분이 와가지고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군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를 행정관과 논의했다. 아들 볼 때는 군 경험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군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전혀무지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그 격식이 중요한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군대라는 것은 형식에서 내용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군대는 항상 계급을 따지고 군기를 따지고 복장을 따지고 그리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배진영 씨가 이야기한 이 마지막 말, 부하들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장수가 그 자리를 지켜서 못하랴.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본인과 육군을 위해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었으면 우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비서실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비서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들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심부름꾼인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비서실을 대하는 이 공무원들도 특히 이 육군참모총장 이분도 행정관이 전화 왔으니까 아 행정관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전화한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서실은 큰 일을 냅니다. 비서실은 아무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장관입니다.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연락병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은 비서관이 수석이든 뭐 행정관이든 대통령 대리인 행세를 하면은 그때부터 청와대는 인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대통령 주변에 인의 장막을 치면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점점 대통령은 민심으로부터 고립되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다가 몰락하는 예를 우리 현대사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 대장을 청와대 카페로 불러서 그냥 커피 한잔 한 게 아니고 군 인사를 논의했다는 이건 아마 우리 군 역사상 이런 치욕적인 사건은 처음입니다. 대장답게 행동할 기회는 아직 한 번 남아 있네요. 감사합니다.